안녕하십니까. 토론 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라는 말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셌습니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 사태에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들이 전시 성노예들을 매춘부로 불렀다가 반발을 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한국은 물론 미국 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반응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다 논란의 그 단어 매춘부라는 바로 그 단어에서 온 파장입니다. 왜 매춘부라는 어휘는 이 상황의 패러다임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된 것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일본 정부는 위안부 사건과 관련하여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공식 문서들이 공개됨으로써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렇다면 일본이 위안부와 관련한 범죄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원한 건 맞지만 범죄성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것이다 라는 신박한 논리를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신박한 논리의 중심에 매춘부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일본 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 당연히 우리가 요청해서 위안부가 투입된 것이야 맞지. 당연히 전쟁을 일으킨 건 우리니까. 조선의 여인들이 해외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야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도 해. 하지만 우리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군의 징집 명령을 내리듯이 민간인을 강제로 차출했거나 했던 것은 아니야. 위안부는 엄연히 비공식적인 업무였어. 이런 비공식적인 업무를 시키는 데 있어서 굳이 민간인을 억지로 차출시켜서 이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어? 굳이 민간인을 강제로 차출하지 않아도 조선의 인신매매업자들에게 요청하면 충분한 매춘부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야. 이미 매춘부로 전락해 있던 여인들을 매춘업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제값을 치르고 공수받았을 뿐이라는 것이지, 만약 위안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문제 삼거나 그 위안부를 민간인에서 매춘부로 전락시켜버린 그 수단의 악랄함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 제국의 책임은 없어. 따라서 왜 그들을 몸파는 여인으로 전락시켰냐면서 일본 탓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야. 어차피 평생 매춘업자의 덫에 걸려서 몸파는 일생을 살았을 여인들인 게 뻔하니까. 자, 우리 일본의 책임을 물으려면 그 이전에 니네 나라 조선에 자생적으로 창궐해 있던 매춘 시장의 부조리를 먼저 따져 물은 뒤에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을 따지라고. 이게 바로 매춘부 개념이 개재된 일본의 논리입니다. 이 주장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화부터 내진 마시고요. 그들은 이제 위안부의 동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동원은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민간인을 강제로 차출시켜서 동원한 게 아니라 매춘업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그 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단지 이용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 논리는 은근히 만만한 논리가 아닙니다. 위의 프레임으로 판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죄의 핵심적인 부분을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매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즉 포주나 인신매매업자는 일반적으로 범죄자로 인식됩니다. 매춘 여성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 감금 등을 이유로 사실상 중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매춘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 즉 이용 고객은 매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보다는 훨씬 그 범죄성을 적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딱 일본이 스스로 주장하는 위치가 그런 위치입니다. 나는 조선에 이미 만연해 있던 매춘업자들의 시스템을 이용해버린 죄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매춘부가 되기까지 그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각각의 인권 침해에 대한 죄값을 다 책임지라니 너무한 것 아니냐. 자, 일본은 큰 틀에서 위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가다듬고 사료를 보강해가는 작업에 이미 착수한 상황입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매춘과 인신매매가 헬조선 특유의 민족 사업이라도 되는 양 과장되어가는 인터넷상의 분위기를 느낍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팔아버리는 사회에서 어느 학교의 교무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제자 10여 명을 강간한 다음 인육시장에 팔아버린 일을. 왜 이런 매춘 관련한 혐한 컨텐츠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흐름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이 흐름은 2010년대에 들어서 위안부의 동원에 일본 군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각종 문서가 등장해버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본 측으로서는 더 이상 동원 요청 자체를 잡아떼지는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선을 매춘 서비스의 제공자, 본인들을 매춘 서비스의 이용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책임 소재를 조선인들에게 떠넘기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식적인 판단을 해보십시오. 위안부로 조선 땅에서 징발해간 여성이 한 해에 10,000명 단위고 총합 수십만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한 사회가 아무리 매춘업에 쩔어있는 곳이었다고 해도 그 많은 매춘부들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모두 공급한 게 가능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매춘부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위안부로 징발해 갔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사회 자체가 한 번의 매춘부를 10,000명 이상 동원 가능한 매출 창궐 사회였다는 정황을 억지로라도 만들었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이영훈 같은 자가 등장하여 와, 놀랍지만 진짜 그때 그랬다, 뭐 인신매매가 창궐하던 곳이었다면서 앞뒤의 정황을 인위적으로 짜맞춰버렸죠. 다시 말해서 대중적 매춘사회가 활짝 열리기 시작했다. 널리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인으로서 널리 확산되어 갔던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팔아버리는 사회에서 조선시대 여성들의 그 매춘과 성적 억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먹이만 주면 몸 파는 겁니다. 위안부가 원래 만연해 있었고, 한국전쟁 때도 이렇게 위안부가 있었고, 민간 위안부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존의 조선의 가정윤리와 성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성문하고 그게 특징이 무슨... 그렇습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넘쳐나는 혐한 컨텐츠들, 조선에 대한 비난 컨텐츠들, 조선은 원래 범죄가 넘치고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문화가 넘쳐나고 거리마다 매춘부들이 창궐해 있었다는 식의 이야기는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무리수인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는 오히려 쉬운 일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자료만 가지고 근거 싸움을 하자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위안소 프로젝트 자체가 비공식 프로젝트였고, 전쟁터로의 동원 사실만 밝히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세부 문서를 객관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도 일제의 동원 사실을 증명했던 그 귀중한 자료들은 동시에 그 동원의 과정 속에 조선인 매춘업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도 동시에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상하이 측에서 조선의 위안부 무리가 일본의 군대와 함께 중국으로 입국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를 공개해버림으로써 일본은 공경에 빠졌었죠. 그러나 동시에 그 똑같은 문서에는 조선인 매춘업자의 존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다수의 조선 여성들이 중국으로 입국함과 동시에 일본 군부의 이동이 있었던 것이 밝혀짐. 또한 이들과 함께 어김없이 딸려오는 것이 창녀촌을 운영하는 조선인 중간책들의 입국. 이런 기록들은 매춘업으로 큰 돈을 만지려는 조선인들이 상하이시 내에서 일본 군대와 결탁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측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해버리죠. 단지 우연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걸 우연으로 치부해버린다면 일본 군부가 중국에 온 것도 조선의 여인네들이 중국에 입국한 것도 우연이었다고 잡아뗀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일본의 군부, 조선의 매춘업자, 이 셋은 우연히 세트로 입국했던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그게 무리수인 것을 알면서도 이영훈 등등의 인간들이 뻔뻔하게 조선이 원래 강간의 천국이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뭘 믿고 저렇게 뻔뻔할까요? 어차피 매춘업자 개입설을 반박할 만한 공식 사료는 절대 나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점쯤 되면 우리는 프레임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냥 조선인 매춘업자가 중간책으로 끼어 있었다는 일본 측의 발표는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 조선인 매춘업자 끼고 니네들이 그 짓을 했지. 그래서 뭐 어쨌다. 조선인이 끼어 있으니까 책임이 분산된다? 혹은 뭐 조선인이 포주 역할을 했으니까 더 큰 책임은 조선에 있다? 아니요. 애초에 이 사안을 일본과 조선으로 나누어 책임 소재를 따지는 그 프레임 자체를 우리는 깨부숴야 합니다. 매춘업자들은 근본이 범죄자입니다. 그런 태생이 범죄자인 자들이 힘을 잡은 누군가에게 들러붙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에 스스로가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상관이 없는 부류입니다. 조선이 통치하고 있을 때나 일본이 통치하고 있을 때나 그냥 이득을 취하기 좋은 정권이 들어서는 게 그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바라는 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놈들이 정권을 잡다니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마음대로 활개치게 놔두도록 냅둬버린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 났으니까 내가 전쟁 좀 내려고 하니까 여자들이 왕창 필요한데 협조하면 한몫 두둑히 챙길 수 있어. 이렇게 일감까지 몰아주는 겁니다. 수단 방법? 그런 거 가리지 마. 고리대금을 놓든 취업 알선 사기를 하든 납치를 하든 니들 맘대로 해. 나는 상관 안 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맞춰서 여자 수백 명만 챙겨와. 캬, 인신매매범 입장에서는 정말 땡 잡은 거죠. 뭐 이런 좋은 정보가 다 있나. 일본 정부 따따봉, 천황폐하, 만만세. 그 어떤 사회나 일정 부분의 매춘은 필요학적 범위 내에서 존재합니다. 매춘업이라는 것은 엄연히 범죄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속과 허용의 적당한 범위 내에서 어떤 선을 넘지 않으면서 딱 그 정도까지만 유지되는 속성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사회나 유지되어 오던 그 팽팽한 줄다리기를
일본 정부가 완전히 망쳐버렸던 게 일본이 저지른 근본적인 잘못이며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적당한 규제와 단속을 해도 독버섯처럼 되살아나는 인신매매와 매춘 산업에 정부가 돈을 대고 대규모의 수요처를 제공해버린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예, 그 결과야 뻔하죠. 이영훈 교수가 말하는 매춘업자 전성시대가 실제로 열려버리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중적 매춘 사회가 활짝 열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중국 천진에 팔고 아내를 찾아온 처제는 일본 북해도로 팔고 거의 모든 양반들이 성적 수탈자였죠. 먹이만 주면 몸 파는 겁니다. 먹이만 주면 몸 파는 겁니다. 원래 조선 땅의 매춘업이 창궐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이 들어와서 조선 땅을 매춘업이 창궐하는 땅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 선우에 맞는 기술이겠죠.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본 측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 겁니다. 왜? 조센징들이 했던 것이다. 조센징 출신 인신매매 범법자들이 민간인들을 포획했다는 건데 나보고 어쩌라고. 하지만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조선인이 했느냐 일본인이 했느냐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이 왜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게 되었느냐,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논점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일본 입장에서 변명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범죄자들을 지원했습니다. 단지 지원만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자금적으로 전폭 지지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키운 다음에 그 과실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모두 써먹어 버렸습니다. 이 관계는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포주와 성매수남의 관계가 아니라 포주를 키우고 육성해서 성매수까지 스스로 다 해버린 2중, 3중 범법자인 일본과 단지 주범의 큰 그림에 놀아났던 조선의 범죄자들이 공모했던 사건으로 보아야 명확합니다. 따라서 중간책으로 조선인 매춘업자들이 끼어 있었다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조선인의 혈통을 지녔을 뿐 탐욕에 목말라 있는 범죄자들에 불과했으며 하급 졸개에 불과합니다. 결국 일제가 모든 판을 설계했던 장본인이라는 사실 하나는 명백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쯤에서 저는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그래도 매춘부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 너의 가설대로 일본이 모든 판을 짜고 매춘업자들과 손을 잡고 이 일을 벌였다고 치자. 그렇다고 한다면 위안부로 끌려간 여자들은 매춘업자 손을 거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매춘업자의 손아귀에 잠시라도 있었다면 그 여자들은 매춘부라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결국 너 자유영혼 논객은 위안부가 매춘부였음을 인정하는 셈이네. 너 완전 이영훈이나 램지어나 똑같은 놈이네. 말꼬리를 잡으려고 치면 제게 이런 식의 공격을 퍼붓는 자들이 분명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입장이 명백합니다. 램지어 교수나 이영훈 교수가 어떤 맥락에서 매춘부라는 용어를 이 판에 끌어들여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도하고 그 단어를 사용했었던 것인지는 위에서 밝혔습니다. 이분들은 단지 매춘부라는 어휘가 가진 그 부정적인 이미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 씌워져도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보실 겁니다. 매춘부였으니까 그럴만해. 매춘부는 원래 성적으로 마음대로 유린해도 되는 존재야. 매춘부는 원래 당해도 되는 걸 허용한 존재이며 스스로 허용한 존재이며 심지어는 당할수록 기뻐하는 존재야. 누군가가 강간 유린을 당했대 라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정의감이 막 용솟음 치지만, 그런데 그 여자가 매춘부였대 라고 하면 그 정의감이 막 풀이 죽어버리는, 이게 뭡니까? 인권 차원의 유린은 그 누구에게도 동등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춘부라는 매직 키워드가 게재되어버리는 순간 그 상대는 마음대로 성적으로 유린해도 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그녀가 당했던 모든 성적인 유린과 부당한 인권 침해가 어느 정도 그럴만한 것으로 둔갑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버립니다. 저는 매춘부라는 개념이 가진 그 부당한 힘의 큰 부조리를 느낍니다. 대체 매춘부라는 말이 뭐길래 모든 성적 유린과 부당한 인권 침해가 그럴 만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일제시대 말 그 험악한 시기를 살았던 여인네들은 그 누구라도 재수 없으면 매춘업자들의 마수에 걸려들 수 있었습니다. 나의 자기결정권이 개재되었을 때나 매춘부라는 말이 멸칭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매춘업자의 덫에 걸린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는 매춘부라 하여서 멸칭의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매춘부라는 단어 하나를 이용하여 원래 유린당해도 될 만한 것들이 위안소로 끌려갔다,
어차피 조선 땅에 남아있었어도 몸이나 팔고 살 것들이 위안소로 끌려갔다. 어차피 부모 형제도 버린 막장 인생인 것들이 돈이나 벌어보려고 전쟁터에서 지 몸으로 영업한 것이다.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행해지는 위안부 자신의 소규모 영업이었습니다. 소규모 영업이었습니다. 먹여만 주면 차라리 내 한 몸을 던져서 심청이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삶의 여정을 개척했던 여인들의 결단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라는 맥락을 만들어내는 것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 왜곡이자 제2, 제3의 범죄입니다. 일본 측 및 한국의 극우 학자분들, 어차피 이런 맥락을 다 알고 일부러 의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반대의 목소리가 커도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보십시오. 분명히 그 당시에 위안소로 끌려간 여성들은 일제가 사주한 매춘업자의 농간에 빠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었지 자발적으로 자기 몸을 팔러 다녔던 일반적인 의미의 매춘부가 아니었다는 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 근본적으로 매춘업자가 개입했다고 해서 일본이 여성을 유린해서 끌고 갔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매춘업자의 중간 인계를 거쳤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매춘업자들이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같이 손잡고 나쁜 일을 해버렸다는 바로 그 사실이고,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전쟁에서 성적 놀이개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끌고 갔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장난으로 근본을 왜곡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 어떤 말장난으로 근본을 왜곡하려 하셔도 제 아무리 조선인 매춘업자 중개책의 존재를 활용하여 책임을 회피해보려고 하셔도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조선의 여성들이 끌려갔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말장난을 듣고 있는 자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기만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